간편 대화에서는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 버튼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보여준다거나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야 된다거나 외부 챗봇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화 의도와 대화 흐름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화 의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간편 대화들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본받을 인물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대화 의도 생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받을 인물 안내해줘 이렇게 대화 의도라는 제목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엔터를 치거나 여기 있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멘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유명한 과학자를 소개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내해줘, 소개해줘 인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제 간편 답변을 여기다 설정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질문과 답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되고요. 만약에 대화 흐름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보다 복잡한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알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심도 있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여기 대화 흐름 연결해서 대화 흐름 생성을 클릭을 하면 이 본받을 인물 안내해 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연결되는 대화 시나리오가 하나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화 흐름 메뉴에서 만든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헷갈리는 것이 없는 방법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선택한 대화 흐름으로 이동 클릭을 하면 네, 화면 이동에서 또 혹시 몰라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저장하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받을 인물 안내해줘 이렇게 안내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드래그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을 선택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또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 선 삭제를 클릭을 해도 삭제가 됩니다. 제일 유명한 과학자 하면 뭐 여러 과학자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뉴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뉴턴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뉴턴을 추천합니다.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예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적용하고 저장. 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본받을 인물. 네, 뉴턴을 추천합니다.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예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진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검색을 하나 들어가 가지고 뉴턴 이렇게 하면 뉴턴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뉴턴 해서 보면 사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미지 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미지 주소 복사 누르고 여기 보면 스피커 노드 아까 거기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여기 보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URL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거다라는 걸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저장 이렇게 해보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받을 인물. 그럼 이렇게 뉴턴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안내가 되는 거죠. 한번 웹페이지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과학자 얼굴이 나오고 이거 더 꼭 이제 크게 보기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뉴턴인데 제가 뉴튼이라고 해가지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뉴턴 저장. 네, 뉴턴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그 앞에 간편대화 메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달라진 건 이제 이미지 정도만 들어간 게 차이점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해보자면 뉴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그리고 슈레딩거,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한 과학자죠. 그런 과학자들을 추천해 주는 거를 랜덤으로 추천해 주는 걸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는 로직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을 삭제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쓰려면 여기 있는 펑션 노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 코딩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는 그 학교마다 아마 다를 텐데요. 네, 여기 펑션 노드를 이용하면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코딩을 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펑션 노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설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신 선생님들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if문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리고 슈레딩거로 할까요? 슈레딩거.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세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주는 그런 식의 로직을 짜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러면은 바 해가지고, 이게 바가 이제 변수 선언이죠. 바 하고 사이언티스트는 뉴턴,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이렇게 세 명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변수에 담아서 그 배열에 담은 다음에 그 배열에다가 하나씩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스플릿을 쓰는 겁니다. scientist 스플릿 가로하고 콤마 단위로 잘라라. 네, 이렇게 하고, 추천되는 거는 레코멘데이션은 사이언티스트에 있는 0번, 이렇게 하면은 뉴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번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나올 거고, 3번 하면 슈레딩거가 나올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0번 하면 뉴턴, 1번 하면 아인슈타인, 2번 하면 슈레딩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변수를 외부에서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하시고요. 파라미터에 추가하기 해가지고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지우고 파라미터 본문 입력하면은 여기 레코멘데이션이 변수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은 펑션 노드가 제가 오타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면 잘 동작할 겁니다. 네, 다행히 제가 실수 없이 타이핑을 잘 한 것 같네요. 코딩을. 여기에 이제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콤마 단위로 나눠서
0번, 1번, 2번에 넣은 거고 1번에 해당하는 아인슈타인이 표현이 된 겁니다. 만약에 2번으로 하게 되면 슈레딩거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저장하고 본받을 인물 이렇게 하면 슈레딩거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 줄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여기다가 콤마 해가지고 뭐 과학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맨도 있고 아이언맨은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과학자인데 과학자들 이름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추천해 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제가 이걸 1, 2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뽑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로직을 짜놨고요. 이 로직은 선생님들에게 이제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돼 있는 거고 여기 사이언스 리스트에 네,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로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초이스 리스트가 아니고 사이언티스트의 이 괄호 있는 부분, 이 괄호 있는 부분에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ath.random이라는 그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0하고 1 사이에 난수가 생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0에서 9 사이에 9로 시작하는 3.4125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7.7784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n%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난수를 생성시킨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라는 배열의 길이만큼으로 나눠줍니다. 지금은 이제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1이 남겠죠. 1이 남으니까 이제 3으로 만약에 10이 나왔는데 3으로 나누면 1이 나오는 거고 7이 나왔을 때 3으로 그래도 1이네요. 6으로 나눠서 6이 나와서 3으로 나누면 이제 2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머지가 몇이 되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온 거를 버림을 합니다. 버림을 해서 정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내장 함수의 결과는 그 0, 1, 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호킹 박사님 이렇게 넣어주시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면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몇이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적용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받을 인물. 뭐가 잘못됐나 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맞고 여기 초이스 리스트가 아니고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돼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뉴턴. 예, 호킹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과학자들의 이름을 뽑아서 표시하는 걸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뉴턴 했을 때는 뉴턴 사진 나오고 호킹 했을 때는 호킹 사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레코멘데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표시할 이미지를 해가지고 프로필 이미지
푸사는 만약에 뉴턴이면 아까 뉴턴 이미지 있죠? 이미지 주소 복사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뉴턴이면 프로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인 경우 프로필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죠. 아인슈타인인 경우 그 다음에 슈레딩거인 경우 호킹인 경우 이렇게 해주고 프로필을 아인슈타인도 찾는 거죠. 요 유명한 사진도 있고 뭐 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나무 위키에 있는 걸로 할까요? 이미지 주소 복사하고 이렇게 주소 이미지 딱 넣어주고 이미지 주소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프로필 슈레딩거 슈레딩거 주소 넣고 그 다음에 호킹 위키백과에 있는 거 지금 괄호가 2개 들어가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저장하면은 지금 이제 만든 로직이 프로필 사진을 그 뉴턴이면 이 주소로 아인슈타인이면 이 주소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스피커 노드에 URL이 있죠. 여기에 프로필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파라미터에 이제 이 대화 흐름을 쓰려면 여기 파라미터에 추가가 돼야 돼서 여기다가 추가하게 하고 됐습니다. 저장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URL에 여기 URL 값에다가 샵하고 중괄호하고 프로필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값이 있으면 이미지가 나오고요. 값이 없으면 이미지가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액박이 뜬다거나 엑스박스가 뜬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여기 콤마가 있어서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잘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 지금은 프로필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또 다른 것들도 만들어 보자면 이 프로필 이 변수명을 영어로 안 해도 됩니다. 주요 업적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주요 업적 하고 여기서 주요 업적은 네, 그리고 주요 업적 상대성 이론 이게 두 줄 이상이면은 예, 세미콜론을 해줘야 되는 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확인해주고 예, 슈레딩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하죠. 적은 양자물리학. 네, 저도 양자물리학은 잘 몰라서 일단 양자물리학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적에 빅뱅 이론이 있죠. 빅뱅 이론 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주요 업적 이렇게 써주는 거죠.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네, 본받을 인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느낌표를 하나 붙여서 아인슈타인 이렇게 하고 주요 업적으로는 다운표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표 넣어주고 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수 처리해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지식 라이브러리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소스 코드에다 다 넣어놓게 되면은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만료 입력 법칙을 변경하려면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구를 이제 그 데이터로 다 저장을 해놓고 꺼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꺼내서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네, 뉴턴 그리고 여기 주소 이 주소 그 다음에
만류 인력의 법칙.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따로 빼놓고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미 주소는 좀 딴 걸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주소를 굉장히 길게 해놔가지고 쉐딩 거 양자 물리학. 이렇게 뭐 조금씩 드래그해서 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메모장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 라이브러리라는 게 맨 왼쪽 아래 보면은 지식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아마 지식 라이브러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새로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식 생성 이렇게 가보면은 지식 생성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꺼내서 쓰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하면은 지식명이 과학자 정보 이렇게 하고 과학자들별 프로필 이미지와 업적 주요 업적 이렇게 해주고요. 내려보면 그 시트가 나옵니다. 이 시트에다가 아까 저희가 넣었던 과학자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뉴턴,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그다음에 호킹, 그다음에 여기 주소, 이미지 주소 이렇게 딱딱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적은 C열에다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1차원적인 매트릭스를 2차원 매트릭스라고 하죠. 2차원적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대화 흐름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대화 흐름에 다시 한번 가보면 본받을 인물 안내해줘에서 일단 랜덤으로 뽑아오는 것까지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결과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나 호킹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불러와서 널리지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널리지 노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 시트에서 불러올 시트를 선택해 달라고 나오는데, 저희 방금 만든 과학자 정보 아마 하나 있으실 거예요. 과학자 정보 선택을 하고 시트 보기 해보면 저희가 그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행 번호로 찾기 1번, 2번, 3번 이걸로도 있고, 행 키워드로 찾기 이것도 가능합니다. 행 키워드로 찾기 해서 파라미터명을 그 레코멘데이션 AR과 일치하면은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결과값을 파라미터에 등록을 하는데요. 받을 문자열 추가 해가지고 B열에 있는 거를 프로필에다가 넣고, C열에 있는 거를 주요 업적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B열에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니까 프로필 됐고, C열은 주요 업적 이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쌓여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되는 거는 프로필, 레코멘데이션, 주요 업적 다 똑같기 때문에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이제 똑같을 겁니다. 본받을 인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행에서 찾아가지고 결과를 다 세팅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작업하는 게 아마도 저희가 한 차시로 잡아놨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차시를 조금 더 초과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